민요총 10월 20일 총파업에 대해서 지금 민폐노총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민노총 불법, 뭐 귀족노총, 뭐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민폐란 용어까지 등장했네요. 113개 대학에서 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라는 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19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불법시 하는 풍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에서 그런 대자보가 붙는다는 건 단순히 시대 변화가 아니라 학생운동이 지금 대학에 사라졌기 때문이고 학교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런데 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 시민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2,500만 노동자는 5천만 국민 속 시민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를 노동자 시민으로 허구적으로 이제 분리하여 대립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시하고 있다는 점. 이건 뭐 수보수 자본론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자본과 이해를 대변하는 지금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시하고 탄압해왔습니다. 자본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자본 파업이 더 불법적이죠. 왜 자본은 파업하면 안 되는가? 원래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 수탈한 것이므로 당연히 노동자의 것입니다. 토지 약탈,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 성남시장이었고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야 간 아주 첨예한 대립 구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개발 이익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토지개발 이익이냐 주택 분양 이익이냐 어디까지가 시장 책임이고 어디까지 민간업자 책임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앞도 이재명 책임이냐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책임이냐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죠. 가치가 발생할 수 없는 토지 온갖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부여해 화폐 가치를 창조해 소수가 부를 나누는 게임을 벌임으로써 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수탈당하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전부를 환수했느냐 일부를 환수했느냐 논쟁 자체는 굉장히 허구적입니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뿐이고 의료보험 적용 확대는 지속적으로 지난 정권의 건강보험 제도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4대 보험이 국가의 복지 제도로 간다면 의료보험 적용 확대는 당연하게 무상의료까지 갈 수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국가의 재정이 영국의 NHS 시스템처럼 가야 하지만 당장 현재의 그 의료보험료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해서 의료비가 거기에 비례해서만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예를 들어 MRI나 CT 촬영의 경우에 환자가 병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새로 찍으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 진료와 관련된 자료들은 병원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제도가 확대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른다라고 하는 상품과 통화량의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일단 통화량이 계속 증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논쟁 아닌가. 남북, 북미, 동북아 대결 구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공격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과 4대 강대국의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말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관련해서 아주 정치 보복을 노골적으로 하겠다. 조폭의 연루설이라든가 또 몰역사적 인식 관련된 가짜 돈다발 사진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처럼 국가 최고 권력자를 뽑는 선거 역사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인품과 능력을 가진 경우보다는 권모술수를 통해 지위를 상승시켜온 사람들이 마지막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정책 논쟁보다는 어떻게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 상대방의 실수를 공격하는 실수를 유도하여 결정성이 가져올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과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선거가 진행될수록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그 사람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결국 그 양쪽 패거리들이 어떤 집단들인가 이것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가십거리들이 대선의 주요한 선거 쟁점이 되고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 저급한 대선.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거의 다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관련해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 농촌 지역의 경우는 식량을 생산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은 한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그 시군에 계속 뿌리를 내려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7, 8%대에서 이제 4.9%로 3분기에, 올해 3분기에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이제 상황. 그래서 이제 국제 투자은행들이나 IMF도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수요에 맞춰 저가의 생필품을 생산해 수출을 하여 왔던 중국 경제, 중국의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지구적 투자, 생산, 무역, 환율 등 글로벌 경제의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고, 특히 미중 경제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전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 회의,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미래 포럼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대전환의 길,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원인이 진정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한 자본주의 대량 생산과 소비 구조를 인식하고 소비 구조 때문이다.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대전환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이 어떤 구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된 자본과 자본의 행정 하부기로 전락한 국가 운영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전기의 경우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기후위기도 재앙일 수 있지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의 재앙과 파멸로 가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여전히 불평등 기후 위기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그것을 전환하는 길도 역시 기존의 방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가 이제 21일부터
대리주차 배달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제 기존에 경비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법이었던 일들을 다 지금 하게 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제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와 감시, 택배 우편물 보관 등 업무는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은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 360시간, 연간 4,000시간이 넘죠. 그래서 법정 노동시간인 1일 8시간, 주 5일 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최소한 한 사람씩 더 채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몇 가지 업무에서 배제시켜 준다고 그래서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0일 신문사수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